설명은 하지만 중요한 두 번째 이제 환자의 자율성 존중이라는 오토노미인데 이게 이제 아 이게 철학적으로 이제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적 문화에서 개인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전면적인 권리로 나온 게 그렇게 이게 19세기 말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개인의 자율성 이런 거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계급사회니까. 계급사회, 근데 계급사회가 이제 무너지잖아요. 혁명이 나서 신분이 무너져서 이제 모두 이 평등하다라는 걸 되니까 그 살만한 사람들이 가진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옛날, 이게, 철학적으로 뭐, 오토노미라고 하는 거는 뭐, 칸트 얘기도 나오고, 목적적 존재를 바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나오는데, 그런 여러 가지들이 뭉쳐가지고 나오는 게 19세기 말 독일 제국 제2제국입니다. 비스마르크 때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 당시 독일은 후발 공업 선진국인데, 그 당시 의사 직종은 상당히 귀족과 중간 정도의 상위 계층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까 말한 전문 직업에 의해서 이제 의료행위를 하는 거죠. 세라피틱 프리빌리지, 치료적 특권도 있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그, 이때 최초 판결이 나온 거는, 10세 전후의 여자입니다. 여자애가 비골, 그러니까 피뷸라 쪽에 이제 골수염을 앓고 있습니다. 그 골수염은 아마 그 당시 진단은 결핵성 골수염을 본 겁니다. 결핵성 골수염은 그 19세기에는 난치병이죠. 골수염이다 결핵성이고, 뭐, 결국 그러다 이제 뭐 다리를 자르든지 죽든지 하는 병인데, 문제는 이 애가 쩔뚝거리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마차를 탄 의사가 그걸 보고 그 애를 마차에 태워서 자기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앰퓨테이션을 해요. 다리 한쪽을 잘라서 생명을 구했어요.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비를 베푼 건데 문제는 길간애를 납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자 보호자 부모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거예요. 실종 신고를 해서 한 5일 뒤에 이제 행적을 찾았는데 부모가 보니까 애가 다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처벌해 달라. 그래서 상해죄로 이제 기소가 된 케이스입니다. 경찰이 기소를 했어요. 근데 의사협회에서 아니 생명을 구해준 거고 의료적으로 그 당시에는 최선의 치료 방법인데 왜 그게 상해죄냐? 그 치료적 특권이 있는 거다라는 주장을 했고 한쪽은 아무리 그래도 애가 10살밖에 안 되고 부모가 있는 상태인데 의사를 묻지 않고 데려가서 발을 잘랐다는 것은 결국은 자율성 침해, 환자 동의, 의사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거니까 상해죄와 동일하다. 그 재판이 이제 붙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센세이션하게도 상해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의사 자체가 필요는 받은 건 아니지만 상해죄가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독일 판결이 처음으로 나오고 나서 의사의 설명 의무와 환자의 동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오르게 되는 거예요. 초기엔 형사 판결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의학 실험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이제 쭉 퍼져나가는 이 역사적 방향이죠. 환자의 자유결정을 존중한다는 게. 그러면 그게 환자의 동의를 받는다는 게 첫 번째인데, 환자의 동의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이 의사가 설명에 먼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환자의 동의를 informed consent라고 그래요. informed consent. 그냥 consent가 아니고 informed consent라고 그러거든요. 의사의 설명 의무는 disclosure, duty of disclosure, 게시, 밝히는 의무 이렇게 하는 거죠. duty of disclosure하고 컨센트가 한 짝을 맞추는데 그걸 informed consent라고 이렇게 영어로 쓰게 되는 거예요.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설명하고 동의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조건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정길 교수가 설명을 적어도 3일 전에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그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설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설명을 들을 만한 그 사람이 능력이 되느냐 조건이 되느냐 이걸 먼저 따져봐야 되죠. 다 되면은 그 다음에 설명을 듣고 동의를 했느냐 따지겠죠. 그러니까 설명을 잘 했는데 이 사람이 5살이야. 그러면 그 설명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조건도 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잘 했다고 했는데
빠뜨렸어.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 동의 유효 요건들이 있고, 그죠? 그 요건으로는, 첫 번째는 이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그러니까 이제 되게 미성년자 얘기를 합니다, 미성년자.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민법상으로 얘기하는 미성년자 개념하고 의료행위에서 얘기하는 그 행위결정 능력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그 독자적인 동의 능력이 있는 걸로 몇 살 때까지 보냐, 중3 정도 기준으로 되게 보면 16세, 그 아동복지법으로 되게 보는데, 근데 뭐 더 낮을 수도 있어요. 의제강간 같은 13세기 때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그게 왜 나오냐면, 그 임신 중절 때문에 그래요. 여자가 그 산부인과에 와서 낙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낙태 수술에 동의를 하기 위한 나이가 몇 살이냐라는 거죠. 근데 낙태 적고 요건이 있잖아요. 초기에 뭐 예컨대 병이 있다든지 뭐 강간이 있다든지 어떤 식의 그 조건을 만족했을 때 수술 받으러 왔는데 얘가 16살이면 부모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 근데 부모 동의를 받으라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 얘가 부모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프라이버시 문제 있으니까. 이제 그게 20세 뭐처럼 18세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술에 있어서는 의사가 설명하면 그 수술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기가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할 수 있으면 인정해주겠다. 교통 상황에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수술해야 되는데 부모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게 맞지 않다는 거죠. 너 이 수술, 다리가 부러졌고 지금 수술해야 되고 안 하면은 후유증이 있으니까 지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면 자기가 이해한다는 거죠. 그죠? 그 밑으로 가면 어떡해? 그 밑으로 가면은 응급행위 이론으로 가야 됩니다. 응급행위 이론으로. 그러니까 응급한 사정이면 동의 없이, 부모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고, 뭐 의식이 없으면 본인의 동의도 없이 할 수 있는 거고, 그 위로 가면 16세 정도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16세 정도, 중학 3학년도 보는 거예요. 여러 이론인데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충분한 고려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전날 저녁에 설명을 해야 되면 요거는 그건 수술 동의서 받는 건데 이게 그 수술 직전 그 전날 동의서도 안 받고 까먹고 인턴이 이제 까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차 수술 동의서 안 받았는데 그러고 이제 막 들어가는 입구에 수술실 입구에서 받았단 말이죠. 그 경우에 수술 동의서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겠냐?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어렵다라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수술 이 설명이 어떻게 됐느냐가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적어도 전날 저녁에 설명하고 수술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아까 우리 정경부서 얘기한 3일 전 얘기는 수술 동의서가 아니라 수술에 대한 설명이에요. 설명. 아시겠죠? 내가 무슨 수술할 거고 그 수술이 있으면 어떤 게 문제된다는 거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 설명 없이 들어와서 수술 동의서 전날 받으면서 수술 설명 그때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술은 한 3일 정도 하는 건 보통 그렇게 하는데 수술 동의서는 그래도 전날 저녁까지는 받아줘야 돼요. 수술 동의서. 그러니까 설명은 그 전에 해줘야 되고 그다음 면책조항은 무료입니다. 설명은 이게 의사가 해야 되느냐 간호사 해야 되느냐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게 법으로 정해놓은 건 없어요. 근데 의료법 개정하면서 의사가 하는 거를 이렇게 법으로 정하긴 했어요. 그 설명을. 그래서 의사가 하는 게 맞죠. 옛날에는 간호사만 해도 충분히 설명만 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의사의 설명 의무라고 했지만 의사의 설명 의무 할 때 의사가 반드시 필요 충분 조건 아니고 설명이 제대로 됐느냐. 그러니까 간호사가 하면 안 되냐. 이거 이제 책에는 뭐 그래도 그래도 된다 뭐 이런 수도 있었는데 이후에 소송이 들어가는 걸 보면 간호사가 설명하면 반드시 소송에서 그렇게 합니다. 간호사가 의사처럼 가운 입고 들어와 설명했다 이렇게 재판부한테 이제 청구를 하기 때문에 설명은 뭐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그 전제를 깔아주게 돼요. 간호사가. 그래서 뭐 그것이 결코 유리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설명과 동의를 받는 과정이 사실은 일방적 설명이 아니고 이제 질문도 한단 말이에요. 질문. 네. 근데 간호사가 질문을 받고 답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나중에 설명에서 이제 판사한테 결코
좋은 이미지를 줄 수가 없죠. 근데 현실적으로 간호사 많이 할 텐데 우리 병원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면 그 간호사 하는 게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의료법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설명은 의사가 한다라고 의료법에 딱 규정해 놨어요. 그 하나는 벌칙 조항이 있죠. 주의 의무 위반에 의한 뭐 손해배상이 아니고 의료법에 의한 벌칙 조항이 있죠. 그래서 설명동의서를 이제 받게 되는데 이 설명동의서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서라서 그래요. 문서라서 내가 설명을 했다 안 했다가 법정에서 들어가면 수로 동의서 보고 결정하기 때문인데 수로 동의서를 쓸 때 중요한 사실은 설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입증을 해준 겁니다. 근데 법원은 기본적으로 그 문서에 그 인쇄된 글자 있잖아요. 인쇄된 글자 자체는 설명을 안 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도 긋고 직접 써서 설명을 해야 설명한 거지. 그 속에 조그맣게 적혀 있는 건 예문 해석이라고 해서 설명 안 했다고 일단 봅니다. 그래서 설명했다는 거 표시를 남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하게 되면 이게 그 무엇을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다 대강 아실 겁니다. 뭘 설명 안 해야 될지. 근데 이제 가끔 빠뜨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 인폼드 리퓨저라 해서 불치료 설명. 그러니까 서울대학병원에는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일반 로컬에 가면 수술 기껏 설명해보면 안 간단 말이죠. 안 하겠다. 그런 경우죠. 설명을 안 받았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올 것이냐. 수술을 안 받았으니까 설명해. 그래서 치료의 예우뿐만 아니라 불치료했을 때 예우도 설명해 줘야 됩니다. 암 같은 경우 조기 치료를 해야 되는데 거절하고 가는 경우에 그 예우의 문제라든지 또는 그 부작용 중에서 나타나는 장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관절 같은 정형외과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 해야 되고 우리가 과거에는 퍼센티지 개념으로도 얘기했는데 그 아주 극히 발생하기 확률이 낮은 건 설명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극히 낮느냐 안 낮느냐는 이런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걸 보지 않고 전형적인 위험이라 전형적인 발생할 위험이 낮더라도 전형적인 위험이면 설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수술을 했는데 예컨대 어떤 전형적인 위험, 예컨대 혈관 수술을 했는데 혈전이 떨어져서 뇌졸중이 올 수 있다는 건 발생 확률이 떨어지더라도 전형적인 위험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설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갑상 수술했을 때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다. 전형적인 거죠. 부갑상선도 잘리면 부갑상선 기능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 그것도 전형적인 거죠. 전형적이라는 말씀이 티피컬하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시비하다는 말씀이세요? 티피컬입니다. 티피컬. 사물의 그 경과에 비추어서 티피컬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컬 코드의 마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것도 조금 이제 조금 고민해야 될 게 있는데 손해배상 범위에 있어서는 좀 주관적인 사정이 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굉장히 목소리가 중요한가, 손가락 기능이 중요한가 이런 것들 손해배상에 있어서 대체가 고려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얼터너티브 디스클로저인데 이게 잘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때 각각의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됐던 게 90년대 이제 그 하트 심장 케비지를 할 거냐 그 스텐트를 넣을 거냐 약을 쓸 거냐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미국 조사를 해보니까 심장내과에 가면 뭐 예컨대 스텐트가 주로 가고 외과로 가면 케비지를 하고 또 다른 내과로 가면 약을 먹는데 이게 다 자기 과대로 가지 다른 거 설명을 안 해주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름 설명을 해주고 그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설명해서 판단해줘야 되는데 그게 올바로 갔으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이게 굳이 캐비지를 안 해도 되고 스텐트를 하거나 약을 먹어도 되는 환자인데 캐비지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캐비지가 잘 됐는데도 설명을 위반으로 소송해서 위자료 받아가는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차이인데 미국은 그렇게 해서 위자료를 선고하려면 위자료의 그
징벌적 배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엄청나게 크거든요. 몇 억씩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 소송을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미국에 비해서 소송 액수가 작아요. 우리나라는 사람 값이 낮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체가 유지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배상 액수가 높아지면 다 손 들 거예요. 아마. 그다음 인폼드 리퓨저는 이건 이제 역사적인 건데 이런 건 없을 겁니다. 이제 그 팝스미어 있죠. 팝스미어를 하러 왔는데 팝스미어를 안 하겠다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비쌌으니까 미국에서. 근데 팝스미어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조기 진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팝스미어 안 하고 진짜 몇 년 걸려가지고 암이 진행돼서 자궁 경부암으로 왔는데 그때 이제 말인즉슨 환자 측은 아니 이게 조기 암 진단이고 안 하면 나중에 악성으로만 발견된다고 얘기해줬으면 했을 텐데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 뭐 안 받겠다고 가는 건데 비싸서 그것까지 설명해줘야 되냐라고 했는데요. 그게 인폼드 리퓨저인데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정도는 알고 리퓨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게 까먹기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의 능력인데 대리인이 서명하게 된 사유에서 1, 2, 3, 4, 5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본인이 동의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본인이 동의 안 하고 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가 이렇게 제가 쓴 겁니다. 그러면 환자의 신체 정신적 장애로 인해 수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 여기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로서 수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 다 들어가야 돼요. 단순 미성년자가 아니고 미성년자로서 수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대리인이 한다. 부모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있어서 판단돼요. 환자 본인이 승마에 관한 권한은 특정이 있는 응급사항. 이 경우에는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응급사항 안 할 수도 있고요. 성약도 가능합니다. 비응급 수술은 설명 의무의 중요성이 이제 올라가는 경우인데, 수술은 응급과 비응급으로 나눠요, 법원에서는. 그래서 비응급 수술은 설명 의무가 올라가요, 중에서. 그래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고, 이걸 위반하면 손해배상에서도 올라갑니다. 전 손해배상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형수술하고 갑상선 수술에서 이제 판례가 있습니다. 성형수술은 그 피부 이식한 부위가 색소 침착이 되고 통증이 발생했는데 피부를 이식을 하고 그거를 떼서 이제 머리 쪽에 이제 그 머리털이 빠지는 그 대머리가 된 부분을 이제 감추는 수술했는데 통증과 색소 침착을 얘기 안 해서 허벅지에 통증과 색소 침착이 됐어요. 그 경우에 있어서 이제 부작용을 설명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비응급 수술이니까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네. 그다음 갑상선 수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갑상선 상실로 인한 문제, 성대 악화라는 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 특히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 이제 성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오페라 가수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손의 확대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 이게 외국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는데 싱어, 피아니스트, 직업과 관련된 경우 특정한 장애가 나타난 뒤를 어떻게 올 거냐, 전손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러는데 환자가 너무 많이 보면 고려를 못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그 환자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의사와 상의를 했으면 알고 있었으면 그 전손회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르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환자 피아니스트라 그랬는데 손가락을 뭐 해가지고 수술했는데 경직이 와서 관절이 안 움직이면 의사 입장에서 수술 잘 됐는데 왜 뭐 관절염 있는 거 뭐 아프다 그래서 잘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의사는 피아니스트의 생이 끊기니까 이제 엄청난 데미지가 있었죠. 그래서 그럴 줄 몰랐다. 보컬 코드의 경우에도 그런 게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응급 상황 때 그러면 설명 안 하고 막 가도 되냐? 이게 이제 사실 문제인데 응급 상황이 그냥 쉽게 응급 상황이니까 넘어가면 되느냐? 근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이게 응급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응급은 환자의 동의 없이도 수술할 수 있다. 응급이니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럼 첫 번째 문제가 과연 응급인가? 응급실에 온 환자는 다 응급 환자인가 이거예요. 응급실에 오면 우리는 막연히 응급 환자니까
응급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응급실에 와도 응급 환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응급실에 와도 응급 환자로 생각되지만 그래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하고 할 시간이 있는 응급 환자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동의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자살을 하려고 이제 농약 먹고 이제 자살하려고 집에 누워가지고 있는 나이 죽었다 생각하고 이제 자꾸 꺼져 있는. 이제 가족이 보고 들러오고 메고 왔단 말이에요. 인간이 가족한테 끌려올 때는 힘없이 나 죽었다고 그러고 있다가 병원에 들어오면 그때 치료하려면 그때부터 막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치료를 거부하죠. 막 죽게 나더라고 막 깨가지고 매일 보는 일인데. 그래서 이제 뭐 예컨대 개수 레비지도 하고 엔티바이오틱 주고 해서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응급이니까 그냥 묶어놓고 해야 되냐? 아니 정신 멀쩡한데? 그럼 안 해야 되느냐? 어떻게 그럼 의사 전문적으로 봤을 때 요거 살릴 수 있나? 50도 50인데. 굉장히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현장에서 괴로운 문제인데 이게 이제 프로시저로 풀어야 돼요. 어떡하냐? 제일 중요한 거 이런 경우에 이제 환자가 판단 능력이 있는 정상이면 본인이 결정한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 안 한대. 그러면 의사가 그래 치료하지 마. 그리고 돌아서 다른 환자 보고 있는데 사망했다. 그러면 나중에 치료 안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악유를 하면 법원이 받아주느냐? 그게 또 만만치 않다는 거죠. 왜냐? 환자가 정신 상태가 자살 기도로 인해서 흥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판단할 능력이 과연 적합한지 그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흥분한 상태에서 판단을 무조건 믿어서 나 치료 안 한다 그러면 하지 마.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프로시저가 없는데 미국은 이 경우에 있어서 정신과 의사의 판단을 받도록 컨설트를 냅니다. 정신과 의사가 2번 정도 해서 판단력이 있으면 사인하면 치료 거부로 가요. 이게 AMA 디스차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없죠. AMA 디스차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래서 이 판례는 어떻게 했냐? 의사도 괴롭지. 이걸 어떻게 할까 하면 환자하고 협상을 합니다. 내가 게스트 내리지 안 하고 너 풀어줄 테니까 다른 병원 가라. 다른 병원 가는데 그냥 가면 안 받아주니까 민계는 꼭 가요. 민계를. 그래서 아트로핀 완앰플을 IV를 하고 가요. 가면 죽거든요. 콜리너지 크라이스가 죽어요. 아트로핀 모자라니까. 사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가족들이 야 그렇게 해서 보내면 어떡하냐. 의사는 아니 자기가 안 받는다 그랬고 어떡하냐 내가 그렇게 해서 재판했는데 이게 저기 설명의무 위반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됐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야 설명이 아니고 설득이냐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제한적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증인적 지위가 강화된다. 강화될 수 있다. 응급실이 이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성인 환자가 진정 의사로서 수혈을 거부하면 그건